안녕하세요. DK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저희 채널은 투자와 기업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원래 이제 다음 기업으로 다른 기업을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지금 보잉으로 좀 변경했습니다. 지금 보잉이 이슈가 워낙 많아서 저도 주주로서 지금 많이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 좀 급하게 보잉으로 좀 변경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잉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제조업체입니다. 유력한 경쟁업체라고는 그 프랑스의 에어버스 정도가 되고요. 이 두 회사가 세계 항공기 제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잉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먼저 상업용 비행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제조해서 항공사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방위 산업인데요. 전투용 비행기나 이제 헬리콥터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은 이제 특히 좀 미래가 좀 많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잉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전에 제가 보잉에 대한 영상을 좀 제작한 게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잉이 이렇게 된 그 발단은 보잉이 생산하는 기종 중에 하나인 그 737 맥스 사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8년 10월에 그리고 2019년 3월에 이제 737 맥스가 대형 사고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보잉이 제조하는 이 기종에 그 결함이 이제 의혹이 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 바로 이제 보잉이 공식적으로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37 맥스는 생산이랑 판매 금지 처벌을 받았고요.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2020년 1월에 보잉의 경영진이 기체 결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요. CEO가 전격 교체되는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737 맥스 사건만으로도 버거운데, 여기에 바로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많이 감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주문 수요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19년부터 그 항공기 주문 수요는 마이너스였는데, 2020년 초부터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은 이제 잽을 맞고 어퍼컷까지 맞은 격이죠. 지금까지 이제 보잉이라는 기업과 이제 현재 보잉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는 그 워렌 버핏이 기업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해자는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이 경쟁력과 경쟁 우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잉은 전 세계 1위 항공기 제조 업체이죠. 보시는 것처럼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잉이 1위, 그리고 에어버스가 2위인데 3위랑 격차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방산 쪽에서도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방산 업체입니다. 로키드 마틴 다음으로 가장 크고요. 우주항공 사업도 하고 있죠. 아까 살펴봤는데, 이제 우주항공 산업은 그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의 해자는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잉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해자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 내 영향력입니다. 보잉은 고용 인원만 10만 명 정도 되고, 보잉에 의존하는 17,000여 개의 협력업체 임직원까지 더하면 엄청나게 많은 고용 인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보잉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이 파산하거나 또 해외로 매각될 경우에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우신 장관은 보잉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미국의 GDP가 0.5%나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기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GDP가 0.5%나 빠질 정도이니까 여기서 보잉의 영향력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잉의 사태를 그냥
둘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 개선 노력입니다. 3월 20일에 보잉은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을 무기한 중단하고 또 CEO 등 주요 경영진의 급여를 이제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잉이 진출해 있는 산업은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기 제조, 우주항공, 방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보잉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은 앞으로 보잉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보잉을 돕고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보인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여러 있는데, 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재무 상태입니다. 2019년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4 빌리온 달러입니다. 영업 손실도 기록하기도 했고요. 경영진은 이 2019년에 안 좋은 이 실적을 737 맥스 때문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보잉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재무적으로 좀 많이 부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도 바닥났기 때문에 차입에 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입도 이미 한도가 다 채워서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2008년 때 리만 사태 때 파산해서 구제금융을 받은 GM과 AIG에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보잉의 사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보잉이 과연 GM과 AIG처럼 구제금융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 상황 악화 때문에 신용 등급도 크게 하락했어요. 현재 S&P는 보잉에게 BBB 등급을 부여했는데요. 이는 부실기업으로 평가받는 정크본드 등급보다 단지 2개 단계 위입니다. 이는 40년 동안 보잉이 받은 등급 중에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면 여론이 왜 이렇게 보잉에 대해 구제금융에 대해 이제 부정적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거니까 국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있겠지만, 보잉의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잉이 지난 몇 년간 이제 보여온 관습인데요. 그 관습은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보잉은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을 때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왔어요. 근데 현금 흐름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 악화된 2019년에도 부채를 끌어다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했다는 점이죠.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2019년에도 다른 이전 연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회사가 괜찮다고 보여주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보잉은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못해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배당컷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잉의 총 배당액은 5빌리온 달러인데 이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금액이 60빌리온 달러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이제 보잉은 공식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이제 중단한 상태이고요. 저는 배당금 지급 중단을 넘어서 배당 컷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참 슬픈데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신뢰 회복입니다. BBC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잉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737 맥스 사태 때 무리하게 이제 경쟁을 하다가 제조 과정에서 다소 이제 소홀했고, 이를 경영진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게 큰 문제가 되었죠. 비행기 결함은 이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 과연 항공사나 승객들이 737 맥스를 신뢰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사고가 한 번 더 난다, 그러면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737 맥스 생산 및 판매 재개까지 얼마나 많은 소요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고 한 번 더 나면 정말 끝이기 때문에 판매 재개하기 전까지는 보잉은 신중을 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제작된 비행기에 대한 감가상각은 계속될 것이고, 비행기 보관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죠. 그러면 이런 비행기들이 판매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구세주일까?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GE,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사람 중 하나인 워렌 버핏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버핏은 이제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를 취득하면서 10%의 고배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버핏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보잉이 만약에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버핏을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GE 사태 때와 유사하게 버핏은 우선주 취득을 하면서 고배당을 누릴 것 같고요. 대신에 일반 주주들은 이제 배당을 못 받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단 회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감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감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이 이제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잉의 미래는 정말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보잉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상업용 비행기 제조사업부가 방산사업부 두 개로 분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이제 대형 방산업체와 합병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것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생각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먼저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싶은데요. 사실 가격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가격 자체만 보면 지금 95달러이기 때문에 95달러는 2007년 6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12년 전으로 돌아간 거니까 많이 빠진 건 맞는데, 가격만 보면은 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혹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아니라 이 PER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포워드 PER, 그러니까 미래의 PER을 보면 무려 40이 나옵니다. 40이면 실적이 잘 나왔던 기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잉은 이제 PER이 20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래 PER이 40이라는 거는 현재 가격이 싸다고 좀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PEG 레이시오도 5.91이나 나오는데 5.91은 지금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EG 레이시오는 1 근처에 나오는 게 적정 가치로 보는데요. 그래서 단지 지금은 가격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리스크가 긍정적인 요인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보잉이 해자가 있고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데,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단기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봤을 때도 싸다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보잉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컷이 실현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할 거지만 추매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천천히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잉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보잉에 대한 의견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몇몇 분들께서 그 관심 기업 요청을 주셨는데요.
순차적으로 좀 할 거고요. 혹시나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